네, 여야 원구성 논의가 기약 없이 공전하는 사이, 그 사이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국세청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또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전국의 또 다른 뇌관으로 등장한 가운데 여야 모두 지방선거 이후 불거진 내홍의 여진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통령이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이례적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일이 과거에 2008년에 있었습니다. 2008년에도 18대 전반기 국회가 원구성이 제대로 안 된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 3개 부처 장관을 그냥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상임위가 구성이 안 됐습니다. 네. 이번하고 똑같은 경우죠. 국세청장은 하지만은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여기서 대통령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네. 그냥 기다릴 수가 없고 다른 국무위원들은 좀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원구성이 될 때까지 좀 더 차분하게 기다리려고 하는데 이런 최종 업무는 그대로 계속 방치할 수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글쎄 가정적인 거 갖고 답변하기는 어렵고 일단 좀 상당 시간 한번 기다려 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일단 대통령이 부득이하게 임명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자, 궁금한 게 이게 지금 보니까 국회 패싱 이런 표현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손을 놓고 있는 겁니까? 국회가 손을 놓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아니면 패싱을 당한 겁니까? 일단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담당할 상임위원회를 구성을 하든가 네. 아니면은 국회의장단을 뽑아서 별도 인사청문 특위를 구성하든가 해야지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될 텐데 네. 두 방법이 모두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기다리다가 임명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네.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사정기관의 중요성을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사정기관이 제대로 돌아가야만이 어떻게 보면 정부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네. 국세청장 빨리 임명을 해서 국세청의 조직을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오늘 또 감사원 사무총장도 또 내정을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빨리 사정기관, 권력기관의 장들을 이제 장악해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현장에서 기자가 사후 청문회를 물어보기도 했는데, 자, 물리적으로 이미 임명된 이후에 사후 청문회도 가능하긴 한 겁니까, 물리적으로? 일단 정치적으로 의미는 있는 거죠. 하지만은 아무런 강제력은 없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3개 부처 장관을 먼저 임명을 하고 네. 사후에 검증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상임위별로. 하지만 그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아무런 강제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사실 대통령에게 물어볼 질문이 아닙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대답해야 될 문제인 거죠. 아마 요번에도 다른 두 장관 의 경우에는 좀 더 다르겠지만은 김창기 국세청장 경우에는 만약에 담당 상임위원회가 기획재정위원회인데 기재위가 구성이 되면은 별도 형식을 열어서 이런 인사 검증 과정은 한번 거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네, 일단 그럼 강행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왜냐하면 대통령도 좀 상당 시간 기다려보겠다고 했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는 그렇게 서둘러서 강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만약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원구성이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렸으면 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네. 하여튼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사정기관 장이 빨리 임명이 돼야 된다, 장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감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은 다른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조금 시간을 갖고 기다리는 것이 야당도 자극하지 않고 전국 운영을 순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국세청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배경, 결국에 이제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며칠째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법사위 심사 범위를 체계와 자구 심사로 한정했습니다. 이미 축소된 법사위 권한을 더 축소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견제와 균형 기능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법사위를 없애자는 말이 솔직해 보입니다. 전직 원내대표 간의 법사위원장에 관한 합의는 그동안 상원처럼 월권을 행사해온 법사위의 기능을 정상화하자는 게 그 전제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제가 된 여야의 약속은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고 법사위의 정상화는 여전히 국회 개혁의 핵심 과제로 놓여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이 발언 끝나고 뒤에 화면에는 지난해 7월 여야 원내대표 합의 내용이 화면에 나갈 텐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방선거 이전부터 이 얘기를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면 핵심은 법사위원장 줘라, 권한을 축소해라, 양보하겠다, 계속 이게 맞서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아마 법사위원장 문제는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쪽으로 주는 것으로 일단 그 내부적으로 가닥은 잡은 것 같아요. 하지만은 줄 때 주더라도 법사위원장 힘은 잔뜩 빼겠다. 그것이 민주당의 전략인 것 같은데 네. 민주당 입장은 하여튼 그 국회 개혁을 위해서는 법사위가 상원으로 군림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네. 상원으로 군림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체계 자구 심사권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네. 뭐냐면은 이제 다른 일반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그 통과된 법률안들이 법사위로 다 몰리게 마련입니다. 네. 여기에서 법사위가 그러면은 이제 다른 법률과 혹시 이렇게 충돌 소지가 없는가 이걸 보는 것이 체계 심사권입니다. 네. 그리고 법안에 적힌 문구가 뭐 혹시 문제가 있는지 이걸 살펴보는 것이 자구심사권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법사위가 이 체계 자구심사권을 가지고 본질적인 내용도 막 고치는 경우가 가끔씩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경우를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고요. 또 이 법사위에서 심사를 하지 않고 뭉개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억제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그 생각인데 그러면 과연 민주당의 보관이 무엇이냐, 민주당이 어떤 안을 내고 있느냐, 그것은 아직 민주당이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공개되지는 않고 있는데 추측건대 그 뭉개는 시간을 좀 줄이자. 지금은 심사기일을 작년에 120일에서 60일을 줄였는데 네. 그 60일을 더 줄이든가 아니면은 60일이 지나면은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법사위가 아니라 다른 의장 직속 기구라든가 이런 데서 체계 자구 심사권을 주는 그 별도 기구를 만들자 이런 안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방안은 문제가 있죠. 입법권은 국회에 있는데 다른 전문가들한테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하여튼 그 민주당이 어떤 안을 선호하는지는 언론에 이렇게 공개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은 민주당이 이걸 가지고 가능한 한 그 법사위원장의 힘을 빼겠다. 그래서 힘을 뺀 상태에서 국민의힘에 넘겨주겠다. 이 생각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법사위원장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원구성 갈등에 이어서 여기에 또 얹어진 게 국회법 개정안으로 좀 전선이 확대되는 양상이거든요. 뭐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내용인데 여기에 좀 대통령 발언까지 얹어진 상황인데 이건 좀 더 갈등이 좀 격화할까요? 확장될까요? 일단 조응천 의원을 대표로 해서 14명의 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네. 아직 민주당 지도부가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지 여부에는 아직 거리를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그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것은 핵심은 뭐냐면은 행정부의 시행령, 대통령령이라든가 국무총리령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겠다. 네. 그 잘못한 게 있으면은 문제가 있는 것, 위법 소지가 있으면은 국회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도 국회법에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네. 단 위법의 소지가 있는 그 대통령령 이런 것들을 그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의장에게 보고하고 국회 본회의가 의결해야지 정부에 이송되고 정부가 바꾸는 과정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것을 생략하겠다라는 거죠. 상임위원회 수준에서 이렇게 통과되면은 바로 정부에 이송을 해서 정부에서 수정하도록 또 변경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그 속전속결로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이런 그 국회법 개정안이 나왔느냐? 네. 어찌 보면은 지금 민주당이 계파 갈등이 아주 극심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겠다.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공동의 적이 당내에서 생기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응천 의원 대표적인 친명계 의원 중에 하나고, 그래서 당내가 결집되는 효과를 노리는 것 아니냐. 그거를 당 지도부에서조차도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 밀고 나가지는 못하고 일단 두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화면엔 광병원 의원의 논리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야말로 위헌 조직이다라는 논리를 또 펼치고 있는데 당 내부 상황을 좀 별도로 본다면 지금 시행령 그렇습니다. 꼼수라는 또 지적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법무부 인사관리위원단을 만들 인사 검증을 할 수 있는 네. 그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든 것, 그리고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직 개편 계획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부서를 확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자극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 그 안에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실효성이 별로 약하다는 거죠.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100% 거부권을 행사할 겁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렇게 허공을 떠들 가능성이 또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위헌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 헌법 107조를 보면은 그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대법원입니다. 네. 그 법률 위반은 헌법재판소고 명령 이런 것들은 대법원에서 심사 권한을 가지는데 그것을 국회 본회의도 아닌 국회 상임위가 가진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상당히 있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 지도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 그런 상황들을 알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김성환 정책의장이 아직 당론 채택 여부를 검토한 바 없다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아마 민주당 당론 채택 여부가 쟁점으로 될 거기 때문에 좀 추이를 지켜보기로 하고 당 내부 상황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먼저 국민의힘은 지난주에 어떤 패널분께서 앞으로 국민의힘 상황은 혁신위 대 민들레 어떤 대결이 될 것이다. 이 추이를 좀 지켜보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혁신위를 가리켜서 배현진 최고위원이 자잘한 사조직이다 뭐 이런 언급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원래 자잘한 사조직이란 말은 이준석 대표가 한 말입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민들의 모임을 겨냥을 해서 자잘한 사조직이라는 표현인데 그걸 배현진 최고위원이 그대로 돌려준 거죠. 요새 이것은 주고받는 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서로 이렇게 핑퐁처럼 주고받는 게 많은데 혁신위가 지금 출범이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일단 최고위원들이 한 명씩 이렇게 혁신위원들을 추천하기로 돼 있는데 네. 아직 추천을 안 한 사람도 있고요. 또 배현진 최고위원 경우에는 자신이 추천을 한 인사가 사양하더라, 고사하더라 그런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원래 이번 주 정도에는 그 모습을 갖춰서 출범을 하려고 하는데 그 시간이 맞춰질지 좀 의구심을 좀 품고 있고요. 네. 또 저는 개인적으로 출범을 하더라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냐면은 이준석 대표가 최재형 그 감사원장 출신의 최재형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내세우는 것은 이 최재형 의원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아주 결벽성, 청교도적인 결벽성, 네. 도덕성 이런 부분들을 내세워서 혁신위를 한번 이끌어보자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최재형 의원의 감사원장 또 판사 시절의 업무 추진 스타일을 보면은 밀고 나가는 불도저 스타일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경청하고 토론하고 하는 스타일인데 이 혁신이라는 것은 밀어붙이는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시간이 지나면은 잊혀질 수밖에 없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재형 위원장이 정치인 최재형이 과연 과거 자기의 업무 스타일과 달리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을 잘 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봅니다. 네, 여기서 최고위원 얘기 나와서 최고위원 얘기 잠깐만 하면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의원이 추천한 최고위원 2명에 대해서 제고해달라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뭐 이유도 설명했어요. 한 그렇습니다. 분은 선거 과정에서 다소 강한 발언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인데 또 결국 또 안철수 대표와의 어떤 관계 설정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안철수 의원이 안철수 의원? 의원이 그 추천한 2명의 최고위원은 정점식 의원이 한 명 있죠. 네. 대표적인 친윤계입니다. 그러니까 정점식 의원을 안철수 대표가 최고위원으로 추천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친윤계와 접점을 찾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당연히 담겨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김윤 서울시당 위원장을 추천한 것은 김윤 위원장이 굉장한 전략가입니다. 그리고 정세 분석에 아주 능한 굉장히 유능한 인물인데 이준석 대표가 문제 삼는 건 김윤 위원장이 국민의당 시절에 국민의힘을 아주 강도 있게 비판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아닙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다른 당이 있을 때 상대당 비판하는 거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리고 최고위원 추천하기로 하는 몫은 안철수 대표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누구를 추천하든 그건 안철수 대표의 자유 아닌가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지 않으면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거부할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준석 대표의 이렇게 견제가 좀 지나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민들레 얘기를 잠깐 했는데 사실 장제원 의원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이게 조금 수그러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재추진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른바 친윤 모임으로 알려진 민들레. 어떻습니까? 좀 확고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 계속 이렇게 민들레 얘기가 쭉 갈까요? 일단 그 이용호 의원이 소나기를 피해가자 또 아니면은 열차 잠시 멈추겠다 이렇게 호흡을 고르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 민들레 모임은 누가 뭐래도 친윤계의 모임 아닙니까? 친윤 돌격대입니다. 그럼 이런 모임 성격이 뭐 공부 모임이니 어떤 식으로 포장을 하더라도 이런 모임 존재가 자체하는 것 자체가 친윤계를 위한 돌격대다 또 전위대다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친윤계 돌격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친박, 진박, 뭐 탈박 그런 개파 모임을 가지고 이렇게 당이 망가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이렇게 친윤 돌격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 그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이런 모임 자체가 만들어지면은 여당 내에서 맹목적인 충성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당내 민주화를 위해서 경계돼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배현진 최고위원이 혁신위에는 어느 국회의원이 참여하겠다고 나서겠나 했는데 여긴 좀 만약에 이제 계속 간다면 참여할 의원이 많을까요? 일단 뭐 오픈했다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도 많이 나름대로 다음 선거에 공천을 노리는 의원들이 있으면은 상당히 가담을 많이 하겠죠. 네.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편가르기가 되는 거고 과거 그 친박 논의할 때 진박 간별사라는 그런 또 말도 네. 있습니다. 이 중에서 또 열심히 전위대로 앞서 있는 사람이 내가 친윤 간별사다라고 나서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 한국 정치에서 재현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라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네, 생각입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충성 경쟁이라고 말씀하셔서 한번 추가 질문 드려봤는데 아무튼 어느 쪽이 뭐 왜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셨고 어느 쪽이 자잘한 사조직이 될지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어제부터 계속 이제 수박 논쟁 얘기하고 있는데 이 수박 논쟁이 철험회 해체론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에선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을까요? 처음에는 보스가 있는 개파 모임이 아닙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강경 개혁파 의원들로 이렇게 보도되고 있지만 사실 면면을 살펴보면 합리적이고 온건한 성향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정치개혁이나 검찰개혁에 그 과정에서 자신이 기꺼이 순교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어떤 헌신의 각오가 돼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철험회가 검수완박을 주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철험회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께서 이 한동훈 인사청문회 때 보여줬던 모습은 굉장히 국민들이 실망스럽게 했습니다. 또 그중에 한 분은 이 검수완박을 실현하기 위해서 위장 꼼수 탈당을 했단 말이죠. 이런 철험회의 활동과 그 회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묻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강병원 의원 발언 속에 검수완박이 있었고 앞서 또 정치완박이 있었는데 이쯤 되면 민생완박이 아닌가 이럴 정도로 지금 민생이 빠져 있는데 아무튼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부 상황을 좀 짚고 있긴 합니다. 자, 철험회 소속인 황운하 의원, 순교자란 이런 표현들 쓰기도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해체론이 나오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일단 친 이재명계 그리고 비 이재명계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분이 네. 어떻게 보면은 철험회로 불똥이 튀어가지고 해체론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데 일단 그러니까 친문 비 이재명계가 철험회를 보는 시각은 공부 모임을 둔갑한 친 이재명 개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하지만은 철험회는 우리는 순수한 공부 모임이고 여기 보면 개파를 불문한 것 아니냐. 그 친이도 있지만은 친문도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그 해체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철험회
소속 의원들의 자업자득일 수밖에 없다. 뭐냐면 이들이 검수완박되는 목소리를 굉장히 높이고 또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한동훈 인사청문회 때는 그 실력을 드러냈죠. 그러니까 목소리는 크고 실력은 없는 모습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자업자득이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드리는 건데 네.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제 지방선거 패배에 누구 희생양을 찾아야 됩니다. 희생양을 찾아야 되는데 끊임없이 이재명 그 의원의 책임론 또 송영길 전 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또 다른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이 바로 이 철험회가 무리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비이재명계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방금 지나갔네요. 우상호 비대위원장 얼굴 나왔는데 철험의 해체 주장에 너무 단순한 접근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또 이상민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네. 당 중진 사이에서도 서로 입장이 엇갈리는 거죠. 네. 하지만 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보면 또 공부 모임이라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모든 모임을 해체하는 것은 근데 또 지지를 하는 것은 누구 편을 들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본인은 그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좀 신중한 모습 이렇게 좀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민주당 안에 세대 교체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86세대를 대신해서 1970년대생이 앞장서 달라 이런 70년대생 세대 교체론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또 70년대생이 또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이건 어떻게 좀 흐름을 봐야 될까요? 사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생각도 나긴 해요. 그렇습니다. 더 젊은 이게, 세대긴 합니다만. 네, 이게 이제 97그룹이라고 민주당 97그룹이라고 그럽니다. 네. 일단 90년대 학번에 70년대생에서 97그룹이라고 하는데 40대 기수론을 연상시키죠. 그러니까 1970년대 초에 YSDJ 그리고 이철승 전 대표가 내세웠던 그 신민당의 40대 기수론을 내세워야 되는데 연상시키는데 그때와 지금의 다른 점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YSDJ 이런 분들이 스스로 그 정치 연륜이 오래된 분들, 정치 선배들과 싸워서 자신이 대통령 후보 또 당 대표를 쟁취한 겁니다. 네. 하지만 이들은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친 이재명계에서 보기에는 이재명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에서 나오면 안 된다라는 논리를 이렇게 이들을 내세우는 것으로 둔갑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또 네네. 그런 측면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97그룹의 등판론이 어느 정도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아직까지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추은호 해설위원과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